네, 원칙 매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칙 매매는 경계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타임에 10시 반에 밤에 10시 반에 시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10시 29분 그리고 10시 30분, 10시 31분에 매도하는 것을 저는 경계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3분 안에 이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좀 계속하시고 '이 시간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장 초반에 하락장에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혹은 하락 후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하고 반등했을 때는 반등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매도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팔고 올라갈 때는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리마켓 베팅은 장 시작 40분 전부터 매매를 시작하고 장 시작 3분 전에는 장대 캔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급등할 때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평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횟수는 5천만 원씩을 나눠서 여러 번 매매한다든지 비중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여러 번 한다든지 100만 원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4 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팔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3 회에서 4회 정도로 나눠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브 계좌에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약 30% 정도 그다음에 메인 계좌에서 60에서 70%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서브 계좌는 혹시나 내가 손절을 못 했을 때 혹은 익절을 못 했을 때 만약에 물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3일 뒤에 매도를 어 손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브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3일 뒤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실이 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 정도대 혹은 2% 정도대를 2% 정도대로 손실률을 떨어뜨리고 그 손실난 분이 다시 원금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약익절로 됐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잘못 들어간 포지션이라고 하면 본전이 됐을 때는 무조건 전량을 다 매도를 하거나 혹은 그중에 50% 라도 매도를 1차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 계좌에 있는 자금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손실이 났을 때 당일날 이 돈을 다 써 버리거나 혹은 다음날 어 쪼끔 하락했을 때 물타기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브 계좌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0.5% 에서 1% 정도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8% 에서 많게는 20 몇 프로까지 수익이 혹은 손실이 오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그 포지션을 항상 뭐 5% 에서 20% 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벌었을 때 많이 벌고
손실 날 때 조금 손실이 나는 것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수익은 3-4%를 버는데 손실이 났을 때 20 몇 프로 혹은 10 몇 프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국장의 어떤 이 등락폭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 사항은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호재가 떴을 때 그 호재에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는 무포 전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그 포지션이 이미 선반영된 포지션이었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인지 혹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시장 진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해석인데 본장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고 주가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전에 급등을 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 들어가서 항상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오버슈팅된 가격인지 혹은 언더슈팅된 가격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적정 주가에 맞는지를 옵션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 그런 것들 혹은 목표 수익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금요일 혹은 월요일 날 휴장인 날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휴일 전날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비중 조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장중 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B 등급으로 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A 등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일부는 30% 정도는 서브 계좌에 두고 메인 계좌로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베팅을 하는 경우에는 장전에 이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고 장 시작 후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정말 이거는 호재가 있는데 매크로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 조금 더 자금을 늘려서 포지션을 키워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이 4.5억이면 A 등급이었을 때 다 들어가는 것이고 B 등급이었을 때는 1억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C 등급이었을 때는 3억 정도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중으로 갔을 때 점점 이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5대5 베팅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낙폭과대 시점에 진입을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2,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5,000, 5,00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입을 하고 최대 2억까지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 비중을 항상 유지를 하고 5대5 무포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것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면
비중을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호재였을 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항상 5대5 무포 전략으로 가져가거나 그 다음에 C등급 비중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8% 정도 수익 났는데 호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멘텀이라든지 마이크론이 장전에 어떤 호재에 의해서 8% 혹은 7, 8%그 이상 10% 이상 수익 났을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을 때는 이미 포지션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찬가지로 무포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벤트, 행사, 발표 등이 있을 때 무조건 그 행사에 의해서 혹은 실적 발표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좋은 실적,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너무 크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하의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든지 하면 이 행사 혹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참고하셔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연속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준 가장 최근의 기억이 다음 매매에 영향을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좀 시간이 지난 거래보다는 더 큰 위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끌고 가기 보안은 여러분들이 손실은 잘 방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캔들과 함께 지지선이라든지 혹은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원형을 표시한다든지 선으로 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박스를 쳐둔다든지 해서 따라가면서 표시를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최상급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래를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길게는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상승을 한다든지 변동성이 있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시간 정도까지 감안해서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은 3시간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기타 원칙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를 했을 때 원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거래를 했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거래를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고 그 앞에 거래와 본장 거래 혹은 프리마켓 거래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재가 해소됐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해소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엔 물가, 실적 발표 혹은 사모 신용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과 서브 계좌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직관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직관적인 판단이고 17 곱하기 16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했을 때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와 매수를 결정할 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항상 트레이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매매 원칙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일봉 차트이고 저는 일봉 차트 3분봉, 그 다음에 30분봉, 4시간봉, 그리고 QQQ, 원유 선물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같이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분봉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20분선을 가장 중요한 선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원형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지금 계속 진행될 때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표시를 합니다. 20분봉 지금은 깼다라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 칸까지는 한 번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2번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하락 신호로 저는 보고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이 원형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고 이때는 볼린저 밴드 지지라고 보고 지금 깼지만 볼린저 밴드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박스로 체크를 합니다. 박스로 체크를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런 지점에 매도를 하거나, 자, 지금 보면 한번 고점 찍고 또다시 고점 찍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블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끌고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매도한 이유는 이거는 볼린저 밴드 지지이지만 이때 악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때 뉴스를 듣고 매도를 하였고 평소와 같으면 계속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깼죠.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악재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뉴스로 접하고 다음에 포지션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잡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때 거의 2시 반 정도, 새벽 2시 반이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첫 번째 음봉 뜨고 두 번째 계단 음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만족을 하고 저는 1차가 아니라 전량을 매도를 하고 오늘 이날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표시를 할 때 만약에 어떤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스나 선, 원형 표시를 하고 원형은 계속 이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날 거래를 했을 때 1% 정도 수익을 냈고 그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26년 4월 1일
0.9%, 그다음에 2일 0.5, 0.4, 0.9. 네, 이날은 제가 평소와 다른 거래를 했기 때문에 1차로 마이크론에 물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약일절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익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는 손실 없이 계속 큰 폭은 아니지만 0.5% 이상 수익을 꾸준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원칙 매매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